존경하는 전북 대의원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2년간 뜨겁게 당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정권 교체도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지방선거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주신 자랑스러운 다이노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나날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열했을 때는 패배했고 하나로 단결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승리하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 그런 자세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 함께 하면서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존경스럽고 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지난 2년간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당 대표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사랑과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호남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호남의 선택이 있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여러분의 선택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참 좋은 당명입니다. 이 당명은 민주당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장명을 하신 겁니다. 공모 절차를 거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 했던 당명이 더불어였습니다. 그 후 더불어는 우리 민주당의 정신이고 지켜야 할 약속이 됐습니다. 더 잘 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활짝 연 평화의 문이 평화체제로 굳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전진 또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지도부가 국민께 드린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에 걸맞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책임 정당으로서 언제나 초심으로 단일 대우로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그런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사실 오늘 모든 후보님들 또 응원하러 나와주신 여러분들 무척 힘든 하루였습니다. 전심 끼니도 그러시고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애당심으로 그리고 집권당의 강한 책무감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을 듬뿍 보내주신 여러분께 이제 우리 정당의 가풍은 전당대회가 바로 분열의 시작이 아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더 탄탄히 굳어지고 사명감에 절절한 그런 새로운 정당이 되겠다는 마음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님들도 서로 격려하면서 책임과 비전을 역설해 주시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집권당의 전당대회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후보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전북 며느리 당대표 2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정당, 민생정당, 더불어 잘 사는 정당으로서 지난 2년 마감하고 오늘 이렇게 시댁 고향에 와서 고별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설자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리더십 기호 1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 대의원 동지 여러분, 승리의 기호, 문재인 대통령의 기호, 송하진 도지사의 기호, 기호 1번 엄지척 송영길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박근혜 이명박 9년의 암흑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시절을 너무 그리워했습니다. 그 아까운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의 역사를, 통일의 역사를 더 진전시킬 수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이 얼토당토한 이 도둑같은 집단에게 나라를 맡겨놔서 나라의 국간이 거덜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하고 다짐했습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는데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무서워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의 안타까움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 아내가 매일 밤 노란 리본을 만들면서 4년 동안 40만 개의 노란 리본을 만들어 전국에 나눔을 하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런 적폐와 투쟁할 각오가 없으면 생계형 일자리 국회의원 그만둬라.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번 낙선의 아픔을 겪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 표 차로 대표 후보에 컷오프 되었지만 그 아픔을 이겨내고 당의 부름을 받아 촛불 홍보 단장으로 뛰었습니다. 문재인 후보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러시아 특사로 대통령 직속 북방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제 송영길 여러분 앞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5,000km의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우리 당 후보의 승리를 지원했습니다. 이제 2년 동안 당을 위해 헌신한 저 송영길 다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기호 1번 송영길의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전북 국민 여러분, 우리 송하진 지사께서 호남이 변방으로 밀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남의 천년의 역사,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될 시점입니다. 새로운 정치, 우리 민주주의의 중심 호남이 다시 민주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호남은 새벽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동교동이 뒷받침한 이인재 대세론을 꺾고 노무현은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로 이 호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송영길 특정한 세력과 계보의 지원도 없이 혈을 다하신 우리 대의원 동지들을 믿고 번지점프하듯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키는 호위무사 이지스함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통합의 아이콘으로 뛰겠습니다. 세대의 통합시키겠습니다. 지역을 통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친문 비문을 통합시켜서 문재인 후보께서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만났던 그 직책에 맞게 문재인 정부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이해찬 후보님, 김진표 후보님,
전설 같은 우리 당의 선배님들이십니다. 같이 경쟁하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분들은 한번 나라와 당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당대표, 원내대표를 다 맡아서 겪으셨습니다. 53세의 우리 이해찬 후보께서는 국무총리를 역임하셨고 57세 김진표 후보께서는 경제부총리를 역임했습니다. 저 송영길 56세입니다.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통해 민주당의 가치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경험을 가졌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서 부도위기에 인천 살린 종합행정을 경험을 갖춘 저 송영길, 여러분 이제 당대표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경제 구상을 뒷받침하는 국제적 외교 역량을 가지고 뚫어내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러시아 특별열차로 두만강을 건너 나진에 들어갔던 추진력으로 남북관계를 뚫어내고 북방경제를 뚫어내고 환황의 동해 환경제벨트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 우리 인천 송도는 유령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 송영길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바이오 시밀러 단지를 만들고 외자 유치 서울 경기를 이기고 1등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기초로 전북을 살려내겠습니다. 전북의 새만금이 어렵습니다. 군산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고 GM 자동차까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송영길이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다시 만들어내고 내일 제가 새만금을 들리겠습니다. 같이 뛰겠습니다. 제가 여산 송시입니다. 여산이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저의 선조의 뿌리가 바로 전북입니다. 우리 송하진 시장님이 여산 송시 집안입니다. 같이 뛰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북을 새로운 투자 유치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저 송영길이 인천시를 부도위기에 살렸던 경험을 기초로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 민주당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역위원장 선출 과정인 각종 지방자치단체 후보 선출 과정이나 공직자 후보 선출 과정에서 과연 이러한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입니다. 저 송영길 당대표가 되면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힘을 모아서 통합의 힘으로 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당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준비된 후보 송영길, 통합의 아이콘 송영길, 손을 한번 잡아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경제다. 유능한 경제당대표 기호 2번 김진표입니다.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았습니다. 호남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청와대 정책개혁수석으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경제부총리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으로 크게 써주신 저 김진표, 먼저 전국 도민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만에 그 지긋지긋하던 호남 홀대론 적어도 공공부문에서는 깨끗이 해소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침체된 전북의 경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전북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밸리로 만들 농생명 산업수도 전북, 국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새만금 사업, 문재인 정부 국정계획에 포함시킨 저 김진표가 해결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GM2 대기업이 빠져나가서 군산을 중심으로 전북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 현재 상황을 비관한 시민들이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 김진표, 전북의 희망을 되찾기 위한 녹두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내에 호남 균형발전 특위를 두고 책임의원제를 도입해서 송하진 도지사님과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예산과 입법 지원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1년 8개월 남은 2020년 총선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실한 성공입니다. 그 답은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입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2020년 총선 승리도 문재인 정부 성공도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했던 문재인 대통령님의 두려움, 그 실체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당대표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를 잘하는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묵묵히 개혁과 혁신에 앞장서온 사람 저 김진표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경제개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성공시켰고 그 개혁의지를 높이 산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재벌개혁, 금융개혁의 실무 책임을 맡겼습니다. 저는 맨손으로 벽돌을 깨는 심정으로 30대 재벌 중 16개를 정의했고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주 5일 근무제를 안착시켰습니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잘하는 관료들은 지금도 저를 개혁지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정부 5년 100대 국정과제를 설계했습니다. 그 안에 경제를 살릴 답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융자에서 투자의 금융개혁을 통해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이 불게 하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바퀴와 함께 벤처 창업 전사들이 혁신 성장의 바퀴를 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획이 성공하려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개혁입법을 통과시키려면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가 필요합니다.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관료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개혁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경제진표, 저 김진표가 딱입니다, 여러분.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여당 당대표가 여야 충돌의 빌미만 제공하고 싸움꾼으로만 비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에게 욕먹고 대통령에게 부담만 드리게 됩니다. 저는 여당의 당대표로서 성과를 만드는 개혁 당대표, 협치의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을 혁신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당의 혁신을 위해 경제혁신본부와 정당혁신본부 만들겠습니다. 선거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 상세하고 불가역적인 공천룰을 만들어서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누구나 승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 틀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이끈 전국의 인재들을 적극 발굴할 것입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유일한 후보입니다. 우리 민주 역사를 이끈 세 분의 대통령이 모두 선택했고 당 정청을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 저 김진표를 믿어주십시오. 역동적인 혁신의 리더십, 경제 리더십으로 2020년 총선 승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의 성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승리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연설자입니다. 강한 민주당, 든든한 2차 기호 3번 이해찬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북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이해찬입니다. 주미애 대표님과 선후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신하신 전북 당원 동지 여러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첫째, 이제 전북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으로 낙천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으로 공천하겠습니다. 정책과 전문성, 지역 평가를 기준으로 상향식 경선을 하겠습니다. 오직 전북 도민과 당원 동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둘째 약속입니다. 전북 경제 회복을 위해서 당정청 합동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 경제는 몹시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현대 중공업 조선소가 문을 닫았고 GM이 문을 닫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당정청이 한몸이 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새만금청을 빨리 새만금으로 옮기겠습니다. 새만금 공사 설립도 서둘러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도 완성을 시키겠습니다. 제가 국무총리할 때 전북에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가보니까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와서 도시 만 가구가 사는 인구 3만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선유도를 포함한 고군산도를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역사적 전환기의 중대한 선거입니다. 올해는 분단 70주년이고 정부 수립 70주년입니다.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이고 건국 100주년입니다. 올해하고 내년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좋은 출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되어 남북 정상회담을 두 차례나 실시했습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에서는 유례없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불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적으로 뿌리내리고 지역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수구 세력은 반전의 계기를 찾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경제 위기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기무사는 촛불혁명 뒤편에서 군사 군대타를 모의했습니다. 호남에는 5.18 때 파병한 공수부대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전두환 군사법정에서 20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그 사람들을 모조리 다 잡아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기무사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 대학교 장영달 총장이 기무사 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요청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경제도 중요하고 통합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단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구 세력은 갈등과 분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상처가 남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이해찬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 하나 이기자고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당대표 후보 세 분에게 한 팀이라고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되든 나머지 둘이 힘껏 돕자고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안 되면 저는 적폐청산과 당 현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원팀이 되어 단결할 때 국민들은 우리를 다시 선택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요즘 저는 민주정부 20년 플랜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은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수구 세력이 집권하면 모든 정책이 2, 3년 만에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10년 동안은 대한민국은 역주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전환기를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남북관계가 잘 펼쳐지도록 하고 기무사 같은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4번, 5번의 연속 집권이 필요합니다. 저 이해찬 그래서 나섰습니다. 저 이해찬 더 이상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강력한 정당을 만드는데 저의 온몸을 다 바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과 한몸이 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정치를 배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책임 총리의 중책을 맡았습니다. 이제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임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신 분들에게 제가 보답하는 길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강력한 정당으로 만들어 20년, 30년 집권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3번 이해찬